보겠습니다.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해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게 지금 뭐냐면 음수의 음수. 근데 증가 수열이긴 하잖아. 점점 커지긴 하잖아. 맞아. 그래서 극한이 0으로 간다. 이런 말 하고 있고요. FN 지금 뭐냐면 시그마입니다. 시그마인데 기억부터 차분히 판정을 해보죠. 기억은 뭘 판정해야 되냐면 A1과 FEN의 대소를 보아야 되는데 당연히 FEN이라고 쓰면 대소 판정이 되겠어요? FEN이니까 나열을 해보면 (1) 넣었을 때 A1이죠. 이후에 마이너스 A2, A3, 마이너스 A4 이런 식으로 가서 마이너스 AEN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맞아요? 그럼 누가 더 크냐? A1은 동일하니까 나머지를 보시면 되죠. 그렇잖아. 나머지가 마이너스를 묶으면 A2 마이너스 A3 A4 마이너스 A5 이렇게 두 개씩 묶이고 마이너스 AEN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그래서 얘를 준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보시면 얘가 음수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양수겠죠? 얘도 음수라는 얘기잖아요. 마이너스 있으니까 양수일 거고요. 얘 또한 마지막 것 또한 양수가 되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A1에다가 지금 뭘 더해 놓은 거예요? 양수들을 엄청 더해 놓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죠? 이해되잖아요? 니은을 판정해 보겠습니다. 니은은 FEN-1 증가함수라는 얘기는 FEN 더하기 1에서 FEN-1를 뺐을 때, 왜냐면 홀수번째만 보면 되니까. 그죠? 이게 양수냐만 보면 되는데, 얘가 FEN 플러스 1이면 저게 이제 A1 마이너스 A2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마지막 항이 홀수이기 때문에 홀수를 넣으면 AEN 더하기 1로 끝나요. 그리고 마이너스 AEN까지 있겠죠. 이거 지금 다 포함해서 쓴 건데 알아보겠어요? 만약에 못 알아본 학생을 위해서 이거 써줄게요. FEN-1은 A1 마이너스 A2 플러스 A3 마이너스 A4 플러스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에 플러스 AEN-1로 끝나는 애고요. FEN 플러스 1은 A1 마이너스 A2 플러스 A3 마이너스 A4 이렇게 가서 마지막이 플러스 AE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EN 그리고 플러스 AEN 플러스 1로 끝났네요. 그러니까 둘이 빼니까 이거 두 개밖에 안 남는 거지.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됐죠? 예, 근데 이거 양수라고 했으니까 증가함수가 맞네요. 이해되시죠? 디귿만 판정하면 될 것 같죠? FEN-1 이게 알파다. 얘도 참이 될 것 같은데 뭐 때문이냐면 리미트 n이 양의 무한대로 갈 때 FEN을 물어보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f2n-1의 극한이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f2n-1 위에서 확인하셨겠지만 이 시그마를 1부터 2n까지를 다 대입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맞잖아. 그럼 얘가 실제로 의미하는 게 뭐냐면 A1-A2 플러스 A3-A4 이런 식으로 가서 AEN-1 더하기 AEN에서 끝난 나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얘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잠깐만 마지막에 빼기로 끝나야죠. 죄송합니다. 네. 얘를 뭐로 볼 수 있냐면 F2n-1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얘 극한이 알파로 수렴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찢어서 볼 수 있냐. 라고 하면 뭐에 달려 있어요? 이게 수렴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렴한다고 나와 있죠. 0으로. 그죠? 예, 그래서 얘는 알파 마이너스 0이 돼서 알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참이에요. 복잡한 시그마, 잘 이해가 안 되는 시그마는 나열해 보시면 대부분 제가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확인되시죠? 그쵸? 예, 나열해 보시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 넘어가도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이제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 문제는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크게 그림이 작아가지고 잘 보이죠? 네. Qn의 X좌표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Qn의 X좌표를 n분의 1이라고 잡으면 Y좌표는 n분의 루트 3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 OQN의 길이가 n분의 2라는 걸 알게 됩니다. 2대 1대 루트 3 만족하겠죠. 수선 내렸을 때 기울기 루트 3이니까 이해됐죠? 예. 그 다음에 P에는 n, 0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예.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게 AN과 BN인데 BN은 저 점의 Y좌표니까 피타 써서 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반지름을 알아야 되네요. 반지름 모르니까 반지름이 같다 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우리는 AN, BN만 구하면 되니까 AN도 N에 관한 식으로 쓰고 BN도 N에 관한 식으로 쓰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AN은 삼각형의 면적으로 구하면 될 것 같아요. 봐봐요. 삼각형 OPN, QN의 넓이가 밑변의 길이가 여기가 n이고 높이가 n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걸 2배를 한 게 루트 3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루트 3은 뭐하고 똑같아야 되냐면 내 예제번에 반지름 이용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죠. 맞잖아. 지금 넓이의 2배니까 뭐하고 같아야 되냐면
반지름에다가 삼각형의 둘레를 더한 거 곱한 거 같아야 돼요. 맞아요? 그럼 삼각형의 둘레를 구한다고 하면 저기 OQN이 n분의 2인 건 알고 OPN이 n인 건 알고 있으니까 OQN의 길이가 PNQN의 길이가 필요하죠. PNQN의 길이는 그냥 피타 쓰시면 되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점의 좌표는 당연히 2분의 n, 마이너스 bn일 거고요. 쓸 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여기는 그러면 an 곱하기 둘레 길이니까 n 더하기 n분의 2 더하기 루트 n-n분의 1의 제곱 더하기 n제곱분의 3이다. 쫄지 마세요. 극한은 식이 복잡해져도 문제 푸는데 별 지장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네. 따라서 AN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분자가 루트 3이고 여기는 n 더하기 n분의 2 더하기 루트 n-n분의 1의 제곱 더하기 n제곱분의 3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bn만 구하면 되죠. 이제 맞잖아. bn 때문에 원방까지 쓰기 되게 좀 번거로우니까 bn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둘 다 반지름이니까 같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럼 길이의 제곱도 같아야 되는 거죠. 여기를 편의상 뭐 RN이라고 해보면 QNRN의 제곱이 PNRN의 제곱하고 같을 거죠. 자, 식으로 써보면 2분의 n-n분의 1의 제곱 더하기 bn-n분의 루트 3의 제곱은 4분의 n제곱 더하기 bn의 제곱이다. 이게 될 거고 실제로는 bn 제곱은 전개하면 사라질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걸 그냥 bn에 대해 정리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4분의 n제곱도 사라지네요. 그럼 남는 게 누구냐면 마일하고 n제곱분의 1 식 써볼까? 마일 더하기 n제곱분의 1 더하기 아니지 빼기 2 루트 3 bn 더하기 n제곱분의 3은 0이다. 이렇게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bn이 뭐가 나오냐 라고 하면 1-n제곱분의 4 그리고 2 루트 3분의 n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AN, BN 곱하려고 하는 거니까 뭐만 보면 될 것 같냐면 n bn이 n 그냥 1차항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잘 보시면 어차피 n이 양의무한대로 가면 n분의 1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n 하나하고 여기 n 제곱 시켰을 때 그죠? 밖으로 나면 n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bn을 곱해봐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n의 개수만 읽으면 될 것 같은데 n의 개수가 루트 3 곱하기 아니 2분의 루트 3 곱하기 즉 리미트 n이 양의 무한대로 갈 때 an, bn은 an에서 n의 개수를 읽으면 2분의 루트 3 나와요. 그리고 bn에서 n의 개수를 읽으면 2 루트 3분의 1 나오죠. 그러니까 극한은 4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굳이 식을 합쳐서 적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되시죠?
답은 25가 되겠죠? 발견을 물어봤으니까. 다 이해됐죠? 그래서 복잡해 보이는 식이 나와도 극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풀이를 진행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3차 방정식의 가장 작은 해를 an이라고 한다. an이 수렴한다. 얘는 근데 좀 독특한 게 3차 방정식에서 해를 물어보면 해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못 구합니다 지금. 1차인수가 없죠. 뭘 넣어서 저거 0 되게 할까요? 맞잖아. 그죠? 예, 인수분해 자체가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가장 작은 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 방정식에 넣으면 성립하기 때문에 an 세제곱 마이너스 10n an 제곱 더하기 15an 더하기 7은 0이다. 이것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 극한값을 구하시오. 근데 an이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n 때문에 안 되겠네. an에 뭘 넣어보고 싶어도 수열 an이 수렴한다는 건 n을 양의 무한대로 보내는 상황을 맞이하고 싶은 거거든요. 예. 얘 때문에 지금 해결이 안 나잖아요. n이 있어서. 그쵸? 그래서 식을 적당히 변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n하고 n을 묶으면 잠깐만 여기가 15an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15n이죠. 예. n을 묶으면 15-10an의 제곱인데 이게 마이너스 an의 세제곱 마이너스 7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수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럼 얘도 수렴해야 되는 건데 얘가 지금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리미트 n이 양의 무한대로 갈 때 15-10an의 제곱이 0이어야 되니까 이 말은 n이 양의 무한대로 갈 때 an 제곱이 2분의 3이다. 즉 우리가 구하는 극한은 루트 2분의 루트 3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잠깐만 마이너스. 왜냐면 가장 작은 해의 극한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오, 마지막에 낚시를 당할 뻔했어요. 가장 작은 해의 극한이요. 3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면 3차 방정식 어떤 혈례근이 성립할 거니까 극한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an의 제곱이 2분의 3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an의 극한은 루트 2분의 루트 3이었을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작은 해라고 했으니까 얘를 골라줘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네. 가장 작은 해의 극한이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이 근의 구조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고 an 제곱의 극한이 2분의 3이 가능하다는 것은 an의 극한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2분의 루트 3이 가능하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근의 극한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 하고 루트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 하고 두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작은 해는 당연히 극한이 작은 쪽일 거니까요. 이해하시겠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사각형의 개수를 Sn이라고 하자. 좁냐 여기가.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1이고 꼭지점의 xy 좌표가 모두 정수이다. 그래요. 예. 그리고 x의 제곱하고 2분의 x의 제곱을 그리는데 0부터 2n-1까지 둘러싸인 영역 중에 정사각형의 내부에 있는 점이 있다. 이런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네. 그런 얘기로 보이고, 이 사각형의 이제 개수를 구한다 라는 관점에서 대부분 뭘 시도할 거냐면 x의 제곱도 그리고 2분의 x의 제곱도 그리고, 맞죠? y축도 그리고 x는 2의 마이너스를 그린 다음에 사각형을 겁나 셀 텐데, 그런 짓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지? 문제에서 묻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에 문제에서 묻는 것을 보세요. 정말 그거 다 세야 됩니까? 다 세야 됩니까? Sn 플러스는 뭡니까? 얘랑 x는 2n 더하기 1 내부에 있는 정사각형 세는 거죠. 정확히 내부에 있는 도 아니야. 정사각형의 내부에 있는 점이 그 안에만 있으면 되니까 조금이라도 들어와 있는 사각형 다 세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제를 좀 해석을 해주죠. 문제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그냥 뭐 그래프를 굳이 제가 안 그려도 될 것 같고요. y는 x의 제곱하고, 봐봐, 별거 아니야. x의 제곱하고 2분의 1 x의 제곱을 그려요. 아씨, 이거 색상을 초이스하는 게 마음에 안 들죠? 예. 그 다음에 뭐 x는 무한대로 보낼 거지만 5 이런 거 해볼까? 그럼 0부터 5까지니까 너무 욕심이 과했냐? 약간 과한 느낌이 있네. 3 정도 해볼게요. 설명하는 게 목적이니까. 자, 이때 SN은 몇 개입니까? 누가 답변해봐. 몇 개냐고. 그러니까 문제 이해시켜주려고 하는 거야. 지금 문제에 보면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1이고 꼭지점의 x좌표의 좌표 모두 정수니까 여기 지금 이 조그만 사각형도 있잖아. 얘 말고 얘들이 전부 다 문제의 조건을 완성한 사각형인데 그걸 다 세는 게 아니에요. 뭐야? y는 x의 제곱과 y는 2분의 x의 제곱, 그리고 x는 0, x는 2n-1로 둘러싸인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맞잖아? 그러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사이,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 이분 색깔치 할 수 있겠죠? 근데 요 안에 좀 더 읽어봐. 그 영역 안에 x, y 중에서는, 즉 이 말은 영역 안에 임의의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임의의 점은 정사각형 내부에 있는 점이 있다. 즉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실수의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점은 얘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각형은 세야 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됐죠? 그죠? 정사각형 내부에 있는 점이 있다. 그러면 이 사각형은 세는 거예요? 안 세는 거예요? 안 세는 겁니다. 왜냐면 이 점은 이 사각형 내부의 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시죠? 이 사각형도 세는 겁니다. 왜냐면 이 점이 이 사각형 내부에 있는 점이니까. 그러니까 면적이 조금이라도 걸쳐있는 애들은 다 세야 한다는 얘기지. 이해하겠니? 이해되겠니? 안 되겠니? 너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대부분은 문제 잘 읽어보고 이제 이걸 다 세려고 한단 말이야. 세는 거에 규칙을 찾아서 SN을 구해야지 이런단 말이야. 근데 문제를 잘 봐봐. 여기저기 빼라잖아. 빼면 뭐만 남아? 얘를 기준으로 하면 저걸 3을 3이라고 보지 말고 2n-1로 보고 올 5라고 보지 말고 2n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이 두 개의 직선 사이에 남아있는 사각형만 세면 되는 거죠. 이거 확대를 하면 안 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요 사이에 있는 것만 개수를 세면 된다는 얘기야. 물론 이것도 졸라 어려워. 엄청 길잖아, 위아래로. 그지? 예.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정확히 아직 세진 않았지만 문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제가 설명해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무슨 말인지 일단 이해를 시켜드렸어요. 문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쵸? 예. 자, 그래서 실제 우리한테 뭐밖에 안 필요하냐면 얘가 누구냐면 2n-1 얘가 누구냐면 2n 좀 더 넓게 할까? 의미는 없는데 2n-1 2n 2n 플러스 1 이라고 합시다. 격자를 졸라 그려놓읍시다. 이렇게. 물론 얘는 연결되는 그림이 아닐 겁니다. 점점점을 중간에 처리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2n-1 얘가 2n 얘가 2n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이해됐죠? 예. 자, y는 x의 제곱은 어쨌거나 어디를 꼭 지나가게 되냐면 이 정도를 잡아야 될 것 같아.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이 점을 잡아볼게요. 여기를 제가 n, 2n, 죠 2n, 4n 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럼 y는 x의 제곱은 얘를 꼭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y는 x의 제곱은 또 뭘 지나가냐면 2n 더하기 1을 집어넣을 때 뭘 지나가죠? 4n 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2를 지나갑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4n 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2를 지나간다고. 그지? 예. 여기에다 잡았는데 여기 실제 3칸 위라는 뜻은 아니고 대충 잡는 거예요. 2n 더하기 1, 4n 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1 이 정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y는 x의 제곱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2분의 x제곱도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죠. 여기서 2n, 2n 제곱을 지나가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여기도 한 칸 아래라는 뜻이 아니에요. 좌표만 보시면 돼요. 2n, 2n 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2분의 1을 지나가게 돼 있다. 2n 마이너스 1, 죄송합니다. 실제로 한 칸 반 밑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 그냥 뭐 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갈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대충 그린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우리 그림 가지고 찾을 게 아니라서 제가 표시한 점 가지고 찾을 거예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가 2n-1이고 여기가 2n 플러스 1이니까 우린 뭘 세면 되냐면 sn 플러스에서 sn을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사이에 끼어있는 사각형의 개수만 세면 되는 거거든. 쌤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먼저 세볼게. 여기에 있는 건 x가 2n-1부터 2n까지라고 하고 걸쳐져 있는 사각형을 세는 거야. 그런데 이 사각형은 세줘야겠지. 맞잖아. 왜냐면 영역의 일부가 지금 여기 사이에 들어있잖아요. 예, 들어있으니까 얘 세줘야 된다고. 이해됐지? 그 다음에 얘도 세줘야겠죠.
영역의 일부가 여기 들어있잖아요, 지금. 이제 근데 카운트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가지고 셀 거야. 그럼 갑자기 이 점이 궁금해지거든. 이 점은 2n-1, 2n 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일 거니까.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점을 사각형의 개수로 세겠다는 얘기니까 둘 다 경계 포함이라서 4n 제곱에서 2n 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을 빼시면 돼요. 잠깐만, 이거보다 위쪽이구나. 잘못 생각했다. 아이씨, 좀 다시 해야 되네. 네,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요게 들어가야지. 이 곡선의 위쪽이니까 상관없지 않나? 맞는 것 같은데? 이 곡선의 위쪽이면서 저 곡선의 아래쪽이면 되니까 상관없지 않냐, 아가들? 그런 것 같죠? 네. 그리고 이걸 아래쪽이니까 둘러싸인 영역 안의 점 중에는 정사각형의 내부에 있는 점이 있다. 맞는 것 같은데? 네. 얘도 내부에 있는 점이 있으니 얘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맞게 한 것 같은데 괜히 지웠네? 네. 얘하고 이 점 2n-1, 2n 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 예. 즉 위에 있는 선분의 y좌표를 가지고 사각형의 개수를 헤아려보자 이거예요. 그죠? 예, 둘 다 포함이니까 그럼 여기 몇 개가 있다고 볼 수 있냐면 4n 제곱 마이너스 2n 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 더하기 1 해야 돼요. 둘 다 포함이니까.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얘가 2n 제곱 더하기 2n 개가 이 라인에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라인에 있는 것도 세야겠죠? 그죠? 얘는 시작한 데가 누구냐면 얘로 시작하겠네. 그죠? 예. 끝난 데는 얘로 끝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 점의 좌표하고 여기가 필요하네요. 얘는 2n 더하기 1, 2n 제곱 더하기 1이죠. 이 점 가지고 세는 거니까 그럼 x가 2n부터 2n-1까지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4n 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1에서 2n 제곱 더하기 1을 뺀 후 1을 더하면 되겠네. 맞죠? 그러면 2n 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다 세면 쓸데없는 짓이라는 얘기지. 이 차만 있으면 되니까 얘가 이 두 개를 더하면 되잖아. 얘랑 얘 두 개를 더하면 되니까 여기는 4n 제곱 더하기 6n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극한은 그냥 4죠. 사실 뒤에 조금 틀려도 답내는 데는 지장 없을 거고 4n 제곱만 안 틀리면. 맞아요? 그래서 문제 자체를 좀 이해 못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그런데 이 문제를 처음 보는 문제를 읽어내서 이해하는 능력이 졸라 중요하다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면 나처럼 이걸 읽어줄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본인이 결국 읽으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출문제들을 풀 때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기출문제는 학교 내신처럼 막 오탈자가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것 같은데 내가 이상한 거야 보통.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문제는 이상이 없어. 알았어? 아 내가 이상하구나. 정신 차리고 문제 똑바로 읽어야겠다. 이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넘어가 되겠나? 그래서 이건 나도 요 밑에를 안 읽었으면 엄청난 삽질을 했을 것 같거든? 그러잖아. 처음에 이렇게 그려놓고 막 세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 짓을 왜 하게 된다? 문제에서 묻는 것을 확인 안 하니까 하게 된다. 문제에서 묻는 거 확인하는 거 진짜 중요하다고 했어요. 제가 고1들부터 잔소리해서 계속 올라오는데 좀처럼 체화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엔 2번을 보겠습니다. 2번은 그래도 풀이가 좀 짧으니까 2번을 길게 푼 친구들은
문제의 의도를 좀 비껴나갔다라고 보면 돼요. 이걸 풀긴 또 풀거든요, 애들이. 지금 구해야 되는 게 OQN 맞아요? 네. OQN의 길이하고 YNRN의 길이에요. 둘 중에 뭐가 편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얘를 구하려고 하니까 얘만 구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얘를 구해도 돼요. 왜냐하면 원 밖에서 원의 근접선의 길이는 같기 때문에. 그리고 잘 디자인된 문제들은 당연히 YN, PN을 구하는 게 쉬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YN, RN을 구하려고 하니까 RN에 Y좌표를 알려고 졸라 집착할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을 수 있지. 실제로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얘가 n, n 제곱이라고 문제에 이미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접선이니까 미분 이용하시면 얘는 2n, 왜냐면 기울기 2n일 거니까 미분에서 n 집어넣으면 x-n 플러스 n 제곱 이렇게 쉽게 나와가지고 이 점의 좌표가 2분의 n, 0이고 이걸 제가 xn이라고 할게요. x절편이니까 얘는 0, n제곱이다 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바로 pn, yn을 구하는 게 좋겠다. 즉 yn, rn 대신에 pn, yn. 왜냐면 좌표를 이미 다 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네, 좀 이따 구하고 분모니까. 분자 그럼 OQ는 어떻게 구할 거야? OQ는 어떻게 구할 거냐고? 감사합니다. 이것도 똑같은 짓 또 하네요. 이거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왜냐면 이거 더하면 될 거니까. 그지? QN의 X좌표를 알려고 엄청 발악을 할 건데 그건 RN의 Y좌표를 알려고 발악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쓸데없고 여기를 구하면 되죠. 맞잖아. 똑같은 길이니까. 그래서 OQN 함께 구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XN, PN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2분의 N 더하면 돼요. 근데 XN, PN의 길이는 기울기가 2N이기 때문에 1대 2N 대 루트 2N 4N제곱 플러스를 만족할 거거든? 내가 지금 이 직각삼각형 이용해서 그냥 X좌표의 차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 이해돼요? 네. 지금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직각삼각형이 누구냐면 B만 보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1, 여기가 2n, 기울기 2n이니까 여기는 루트 4n 제곱 더하기 1이잖아. 이해했지? 그래서 xn, pn의 x좌표 차가 2분의 n이니까 얘한테 2분의 n한테 그러니까 얘한테 2분의 n만 곱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2분의 n 더하기 2분의 n 루트 4n 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이해됐죠? 두 번째 yn, rn은 아까 이미 구하는 걸 이미 구해놨었죠. 얘는 x좌표 차가 n이니까 n 루트 4n 제곱 더하기 1이다. 무한 들어갈 때 이거의 극한을 구하는 건데 2차항만 보시면 되죠. 2분의 3 아니 맞나? 2차항만 보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이네요. 얘는 안 봐도 돼요. 2차항은 이걸 전개해서 밖에 안 나오니까. 그죠? 1이고 여기는 분모의 2죠. 맞잖아. 그래서 알파가 2분의 1입니다. 그럼 답은 50이겠죠? 이해되죠? 여기서 두 점 사이 거리 쓰지 말고 기울기를 이용해서 거리 계산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다들 알아들었죠? 두 가지를 좀 명심하시라고요.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의 근접선의 길이는 같기 때문에 맞아요?
접선의 길을 구하라고 시키면 그 고지고대를 구하면 보통 망합니다. 알겠죠? 예, 다른 접선이 더 구하기 쉬울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거 무려 2군데서나 사용했잖아요, 지금. 그거하고 기울기를 이용해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계산하시면 굉장히 편리하다. 이거 하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극한값으로 정의된 함수예요. 발산 속도를 이용해서 fx를 만들어 내셔야 되는데 이게 좀 되게 헷갈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k 양수조건 있고 x-1이 k보다 크냐 작냐 이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2n제곱이 있으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x-1의 절대값이 k보다 크냐 작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x-1의 절대값이 k하고 같아진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k입니다. 그러니까 fx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세 가지의 케이스가 필요한 거죠. 첫 번째, x가 1 마이너스 k부터 1 플러스 k까지. 이 말은 x-의 절대값이 k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x-1의 절대값이 k보다 작다를 풀어야 마이너스 k, x-1, k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x가 1-k부터 1 플러스 k까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지금 여기 써놓은 게. 그럼 k보다 절대값이 작으니까 0으로 수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도 0 가고 얘도 0 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이해됐죠? 두 번째로 x가 1-k이거나 1 플러스 k인 경우요. 이때는 발산 속도가 같으니까 쟤들이 다 1 될 거 아니에요? 그럼 0 되겠네요. 분자 때문에. 세 번째는 x가 1-k보다 작거나 아니면 x가 1 플러스 k보다 큰 경우인데 이때는 발산 속도가 x-이 더 크다라는 얘기가 애들이 양형만으로 발산해서 극한 1 나오겠죠? 뒤에 상수의 영향을 받지 않겠고. 이해됐죠? 이제 더 이상 fx는 필요 없어요. 다 구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졸라 어렵네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게 이제 gx의 불연속의 후보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fx 자체가 이미 불연속 함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fx는 자체가 불연속 함수인데 fx를 그냥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합성을 또 하고 있어요. x가 k일 때는 합성을 해라. 근데 범위가 그냥 k일 때만 합성을 하는 거니까 그나마 좀 나아 보이고요. k가 아닐 때는 x-k제곱에 대한 2차 함수를 선택하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어차피 k라는 건 특수한 상수의 값이니까 이 합성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k를 집어넣으면 f서클 f의 k라는 어떤 값이 나오겠지. 얘는 그냥 값이니까. 그죠? 실제로 좌우 접근시키는 건 얘가 좌우 접근되는 데 아니에요. 제 생각보다는 더 낫습니다. 구간 때문에. 알겠죠? 네. 그러면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고 했으니까 f서클 f의 k 이게 리미트 x가 k로 접근할 때 x-k의 제곱하고 같아야 되는 건데 이게 어차피 0이잖아요. 극한은 맞잖아.
지금 뭘 사용하고 있냐면 x는 k에서 연속이다 이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합성함수를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구간 자체가 어떤 특정한 값만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데 아래에 있는 2차 함수의 어차피 극한은 0이잖아요. 그러니까 f서클 fk가 0 되는 값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 근데 그 말은 f에 k가 0이란 얘긴데 0인 게 그래서 이렇게 등호 형태로 나와 있구만. 그러면 fk가 실제로 뭐 해야 되냐면 1-k이거나 또는 fk가 1 플러스 k여야 되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여기까지 했나요? 여기까지 했나요? 아니 이해 안 될 게 뭐 있어. 이해했잖아. 그런데 얘는 1보다 큽니다. 이것 때문에 양수 조건을 준 것 같아요. 이게 1보다 크다는 게 왜 의미가 있는데 선생님? f의 치역이 마일 0, 1이에요. 해당처 1보다 큰 값을 함수값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불가능하다.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럼 가능한 건 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근데 1-k이기 때문에 k가 양수잖아요. 1보다 작은 값이 1은 또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나머지 케이스는 저 1-k라는 놈이 -1이 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1-k라는 놈이 0이 되는 경우 두 가지만 가능해요. 이거 안 된다니까요. 알겠죠? 네. 자, 이때는 k 얼마예요? 2예요. 이때는 k가 1이죠. 네? 1-k가 k의 양수이기 때문에 1보다 작은 값이에요. 되게 헷갈리죠? 그죠? 네. 어쨌거나 k는 2하고 1만 가능하다고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맞아요? k가 2라는 것은 그럼 뭐냐면 f2가 -1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k가 1이라는 것은 f1이 0이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각자 k가 정해졌으니까 fx를 다시 한번 써보면 k가 2일 때 fx는 마일하고 0하고 1인데 마일부터 3까지는 마일이고 x가 마일일 때나 3일 때는 0입니다. x가 마일보다 작거나 x가 3보다 클 때는 1이죠. 그런데 f2가 -1이라는 것은 여기에 실제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합니다. 그죠? 근데 두 번째 fx를 구해보면 k가 1일 때요. 마일하고 0하고 1인데 k가 1이니까 얘가 0부터 1까지일 땐 이렇고요. x가 0일 때랑 1일 때는 이렇고 x가 0보다 작거나 1보다 클 때는 이렇거든요. 근데 f1이 0이라고 했는데 f1은 0이다 아무 문제 없는데 아 잘못 썼다 구간 왜 문제가 없나 했네. 잘못 썼죠? 네. 여기가 2까지잖아요. 1 더하기 k까지니까. 그래서 f1이 0이라고 했는데 1은 0과 이상 여기 있기 때문에 마일이 돼야 되거든요. 부적합합니다. 이해됐죠? 결과적으로 k는 얼마만 된다? 2인 것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니까 구하라는 건 g의 뭐예요? -1 구하라는 얘기죠. g-1은 x가 k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제곱이어서 9가 될 거예요. 좀 헷갈리긴 하죠. 네. 저런 식으로 써놔가지고. 어쨌거나 얘도 좀 헷갈리긴 하지만 극한값을 구해서 극한값으로 정의된 함수를 해결하시면 문제를 한 단계 더 풀어나가는 거죠. 맞죠? 이런 거에 비하면 4번은 겁나 쉬운데 그냥 마지막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볼래요? 아니 이 문제하고 진짜 택도 없어. 얘 난이도 한 100 정도 보면 밑에 한 5야 5. 정말로. 자연수 K에 대해서 AN을 다음과 같이 극한값으로 정의를 했어요. 지금 10의 거듭제곱이 들어있잖아요. 2n제곱이니까 결국은 얘들이 발산 속도를 결정할 거예요. 얘들은 쩔이죠. 크게 의미가 없죠. 2n제곱이 있으니까. 그죠? 네. 그럼 저기에 집중해서 보면 되는데, 그래서 K가 10보다 작을 때랑 K가 10일 때랑 K가 10보다 클 때로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이때 AK는 얼마냐면 K가 10보다 작기 때문에 죄다 0 돼버려서 0입니다. A10은요 1, 1, 1, 2, 1이니까 1이군요. 네. 이때 AK는요 K가 발산하기 때문에 2 아니 이거 아니죠? 여기 2n 더하기 1이니까 일단 가려져 가지고 10분의 하나 밖으로 빼줘야죠. 네. 5분의 K도 하나 빼줘야 되네. 5분의 K 되겠네요. 그죠? 여기 이 부분을 2 곱하기 10분의 K 곱하기 10분의 K의 2n제곱 이렇게 보셔야 얘랑 나눠서 1 되는 거 아니야. 나머지 0을 수렴하고. 그래서 5분의 K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따라서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를 구하라고 했지만 0을 9개 더하고요. 1을 하나 더하고 나머지는 5분의 1 하고 11 더하기 12 더하기 땡땡땡 20 하시면 되죠. 이해됐죠? 11과 20은 평균이 2분의 31이잖아요. 개수는 10개고 그러면 31 곱하기 5 되겠네요. 근데 5분의 1 앞에 그래서 준 것 같죠? 그럼 31이겠네요. 그래서 앞에 1하고 31 더하니까 32다. 이렇게 위의 문제에 비하면 난이도가 훨씬 낮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됐죠? 네.